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박 전 회장이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도착해 죄송하다는 짧은 말을 남겼습니다. 민주인수권무 자체 발행 지시하신 적 있습니까? 자, 이제 비켜주셔야 됩니다. 증거인멸 지시하신 적 있습니까? 박 전 회장 측은 금호 고속에 대한 자금 대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 개인적 이익을 추구한 게 없다고 주장한 걸로 전해졌지만 법원은 박 전 회장이 피의 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내줬습니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통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 고속을 부당 지원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지원으로 금호 고속이 169억 원의 금리 차익을 얻고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가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며 박 전 회장 등을 지난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금호그룹이 박 전 회장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불법 내부 거래를 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금호그룹 본사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고 지난달 박 전 회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앞서 박 전 회장 측은 검찰의 수사가 정당한지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해달라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7월부터는 지금보다 완화된 내용의 새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6월까지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이 마무리되면 그만큼 위험이 줄어들 거라는 판단입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정부는 오늘 6월 말까지 고령층을 포함해 국민 1,300만 명이 계획대로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가 크게 줄어들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7월부터는 지금보다 완화된 내용의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해도 된다는 판단입니다. 취약한 계층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1차적인 또 면역이 형성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 그러한 차원에서 그 이후에는 또 거리두기 단계가 조금 더 개편안을 이제 적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새로운 개편안이 시행되면 현재의 5개 단계는 4단계로 줄고 단계별 제한 조치도 완화됩니다. 예를 들어 확진자 수 500명 이상의 2단계에선 사적 모임은 8명까지 허용되고 식당과 노래방 등도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도 개편안과 연계해 2학기에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전학년의 전면 등교 수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고통은 덜하고 효과는 더 큰 스마트 방역을 구축하는 데 더 속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하루 확진자 수가 500명 이내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7월 이전에 5인 모임 금지를 풀어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7월 이전이라 하더라도 환자 수가 정말 안정적으로 관리가 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다시 폭증하면 새 거리두기나 모임 금지 완화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인이나 가족을 통한 감염 비율도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며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 80여 명이 장관 후보자 3명 가운데 최소 1명을 낙마시켜달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건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현 정부 들어 초유의 집단 행동입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 80여 명이 소속된 더민초가 논란이 된 장관 후보자 3명 가운데 최소 1명의 낙마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인사권자를 존중해 특정 후보를 지명하진 않겠다면서도 국민 눈높이를 고려한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최소한 1명 부적격 제안을 강력히 청와대에 권고할 것을 요구한 걸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더민초 회의에선 특히 정의당이 반대한 2명,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 정부 들어 여당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청와대에 반기를 든 건 초유의 일입니다. 장관 후보자로서 결정적인 결격 사유는 없다는 설명에도 민심이 돌아서지 않고 재보선 패배 이후에도 달라진 게 없다는 비난이 커지자 집단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뼈를 깎는 심정으로
최소 1명 이상의 후보자들에 대해서 결단을 해줄 것을 청와대와 지도부에 촉구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와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등을 감안해 최대 2명의 사퇴카드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수는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입니다. 인사청문 특위는 총리 인준과 장관 후보자 문제를 연계한 국민의힘의 반대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가질 예정인데 야당이 끝까지 총리 인준에 참여하지 않으면 여당 분위기도 다시 경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검찰에서 사실상 2인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상 처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금지 과정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입니다. 이재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원지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를 멈추고 재판에 넘기라고 권고한 지 이틀 만입니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던 2019년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조치 의혹 수사를 멈추도록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전자결제망 자료와 통신기록, 당사자 진술이 의혹을 뒷받침한다는 게 수사팀의 입장입니다. 당시 허위사건 번호로 출국금지 조치를 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의 재판은 지난 7일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맡고 있는 이 재판에 이 지검장의 사건도 병합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최대 검찰청 수장인 서울중앙지검장이 자신이 지휘하는 검찰청 관할로 재판을 받는 처지에 피고인 신분이 된 겁니다.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이 지검장은 수사 외압 등 불법 행위는 결코 없었다며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고 반부패 강력부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지검장은 출근해 업무를 재개하겠다며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재판을 받는 것과 징계나 직무배제는 별개의 절차라며 당장 조치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이 지검장의 거취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난 2017년 당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특수활동비를 경력금으로 나눠 가진 돈봉투 만찬 사건이 불거진 나흘 뒤 부산고검 차장으로 전보 조치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 역시 피고인 신분으로 수사를 지휘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조만간 자리를 옮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오늘부터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할 때 원동기 면허와 헬멧이 없으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무면허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10만 원이, 헬멧 없이 운행한 운전자에겐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 전동 킥보드 한 대에 둘이서 함께 타거나 인도로 주행하는 경우에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